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에 330 오네요. 증권시장부 신하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로봇주 시장에 관심을 문득 받다가 최근 들어서 더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 로봇 산업 육성 정책이 다시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주목을 받는 듯하죠. 네, 네. 맞습니다. 그 후보 시절부터 AI 100조 투자 공약을 내걸었었는데요. 네.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2029년까지 정부와 민간이 총 100조 원을 AI 핵심 분야에 투자하는 K-AI 이니셔티브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자세한 내용이 뭐죠? 네, 네.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뭐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고성능 GPU 확보, AI 반도체 개발 이렇게 좀 AI에 조금 키우는, 예. 성장시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뭐 이런 인프라나 기술 내재화뿐만 아니라 뭐 산업별로 AI를 어떻게 융합할 건지, 규제는 어떻게 할 건지, 뭐 현장 중심에서 인재 양성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좀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자, 지금 뭐 휴머노이드 이런 쪽도 이제 기업들에서 많이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뭐 한동안은 조금 테마주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기업들도 여기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 진짜 실적을 내는 기업이 확실히 성장주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네.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이런 국내 대기업들도 AI 기반 로봇에 확 뛰어들고 있고 뭐 정부도 휴머노이드 연합 이렇게 출범시키면서 좀 생태계가 빠르게 저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K 휴머노이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단어는 이제 많이 들어서 익숙은 한데 사실 저는 그래요. 뭐 이제 영상으로는 많이 접하고 그리고 뭐 어디 포럼 같은데 AI 포럼 같은데 가면은 뭐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실생활에서는 잘 모르겠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멀게 느껴지는데 네.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되게 현실에 성큼 다가온 것 아,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되게 먼 느낌이긴 했는데 네. 삼성전자가 구글이랑 협력해서 연내 가정용 AI 로봇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LG전자도 로보티즈와 함께 휴머노이드를 개발 중인데 그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그 개 로봇 데리고 보스턴 이렇게 찍힌, 다이내믹스. 네, 맞습니다. 사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게 이제 좀 먼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네, 사실 그 현대차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저게 뭐냐면서 혹평했던 분위기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성과니 좋았다. 네, 되게 빠르게 그 얼마 전에 또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어떠한 그 산업용 로봇에 대한 뭔가 표준을 뭐 등록을 했는지 그래서 뭐 수출할 때도 굉장히 용이해지고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그 표준에 맞춰서 하는 그러니까 그 키를 또 잡아갈 수 있는 우리 역할들을 우리 기업들이 좀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산업 현장이라든지 그리고 가깝게 우리 실생활에도 들어오려는 노력을 로봇들이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주세요. 대기업들이 어떻게 진출을 하고 있는지. 네. 예. 헤라 선배가 며칠 전에 그 네. 방송하셨던 거 봤는데 엔비디아 그 젠슨왕 CEO가 최근 너무 흡족해. 아, 네네.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또 감동받아가지고 예. 원래 주초에서 이제 AI 다음으로 로봇 기술에 집중하겠다고 맞아요. 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급등했었잖아요. 네. 요렇게 어쨌든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인데 국내에서도 삼성전자가 미국의 AI 로봇 스타트업 기업인 스킬드 AI에 $1,000만 지분 투자를 단행했고 네, 현대차도 그 아까 말씀하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해서 올해 말부터는 생산 공장에 이족 보행 로봇을 시범으로 도입한다고 하고요. 메타 그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메타도 로봇 훈련을 위한 월드 모델 V제파2를 공개하고 아마존도 휴머노이드를 통해서 물류혁신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테슬라도 이미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실제 작업에 도입을 한 상태고요. 아, 그렇군요. 네. TSMC 그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가 올해 초에 기술 포럼에서 휴머노이드가 이제 미래 기술의 핵심이다.
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조금 주목할 만한 시장이지 음.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안 하는 데가 없네요. 예.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게 단순히 테마주 상승으로만 엮여서 끝날 이슈는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요것도 정책, 기술, 수요 이렇게 제가 막 한참 원전주 말씀드릴 때 이게 테마를 넘어서 이제 실적도 나오고 네. 뭐 정책적으로도 맞물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요거 로봇도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좀 기술력 있고 시장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좀 미리 발굴해서 들어가면 조금 수익률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마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실제 있는 성장주로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증권가에서도 되게 주목을 하고 있던데 네. 조금 보고서를 보면 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음. 25년에 뭐 AI, 빅데이터, IoT 이런 첨단 기술이랑 융합을 하면서 휴머노이드가 조금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이런 그 휴머노이드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일반 로봇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AI가 탑재돼 있고 이런 느낌이니까 이 전체 시장에 조금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네. 키움증권에서도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이 크면서 뭐 정밀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이런 뭐 관절을 구성하는 이런 핵심 부품의 수요가 급증할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전망이 좋다,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 이제 부품 사업까지도 이제 따라가는 모습으로 시장이 커질 거라는 전망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항상 조금 많이 올랐는데 더 갈 겁니다. 이런 종목들만 네. 제가 말씀을 드렸어서 이번에는 조금 발굴? 요거는 네. 오, 예, 좋아요. 이게 올랐는데 앞으로는 여기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으로 몇 개 종목을 찾아봤는데요. 네. 일단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유일 로보틱스, 로보티즈 이런 기업들이 올해는 일단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연초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30%대이기는 한데요. 네. 여기 말고도 유일이랑 로보티즈가 각각 130%, 160%대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 외에 좀 성장 모멘텀이 있는 것 같은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 종목 네. 중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그 종목들이 일단 뭔지 우리 던져주고 시작해 주세요. 네네. 몇 개예요? 3개 오늘. 세 개요. 어디죠? SBB테크, SBB테크, 네, 로보스타, 로보스타, 큐렉소. 이렇게 큐렉소. 3개 기업입니다. 각 특징이 너무 궁금한데 일단 그러면 처음 말씀해 주신 SBB테크부터 짚어볼까요? 네. 네. SBB테크는 초정밀 감속기를 국산화한 기업인데요. 네. 요 감속기가 휴머노이드 이런 관절을 움직이게 해주는 핵심 부품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원래 뭐 방산이나 반도체 이런 쪽에 많이 이용이 되다가 이제 로봇 분야로 적용을 확장 중이고 네. 이미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이런 대기업이랑 B2B 거래도 활발하다고 하고요. 네. 최근에는 액추에이터, 아까도 그 키움증권에서 액추에이터 제품 네. 뭐 확장될 거다 이런 진단 나왔었는데 이런 제품군까지 라인업이 조금 확보되면서 휴머노이드 진출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적격이 적격인. 네네, 딱 거기에 네. 맞는 제품 라인업을 많이 갖추고 있다. 좀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되는데 주가가 연초 이후로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확 오를 때 같이 조금 오르고 그 뒤로는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우리 그러면 지금 뭐 말씀해 주셨으니까 주가 움직임도 한번 보고 가죠. 지금 일단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띄워볼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금 이렇게 길게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연초에 그리고 2월 중에 네, 이렇게 최고가 움직임을 좀 보였었다가 다소간의 좀 조정을 받는 모양새고 지금 말씀해주신 SBB테크는 네. 예, 뭐 흐름이 비슷하긴 하네요. 네, 2월 맞습니다. 중에 이렇게 했다가 어느 정도 지금은 좀 쉬어가는 움직임을 좀 네. 보여주고 있는 네. 듯한 이렇게 움직임까지 좀 살펴봤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기업 실적 상황은 어떤데요? 아까 워낙 대기업들이랑 잘 뭔가 협업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네, 예. 아직 규모 자체는 크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1분기 매출이 11억
원 정도이고 예. 전년 대비로는 뭐 3% 가깝게 증가한 수준인데 현재는 그 국내 로봇 기업 두 곳의 감속기 샘플을 납품한 상태라서 네. 이게 하반기 중에 공급 계약이 성사되는 여부가 확인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성사가 되면 실적에는 확실히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SBB테크,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굉장히 적격이고 뭔가 특화해서 바라볼 수 있는 사업 영역을 갖고 있는 SBB테크 짚어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신한 기자가 언급한 게 로보스타였습니다. 여기는 LG 쪽이랑 연관이 좀 깊죠. 네. 네. LG전자가 지분 33%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산업용 로봇에 좀 특화되어 있는 종목이고 네. 뭐 제조 공정 자동화에 사용되는 다관절 직교 로봇을 생산하는 네. 기업입니다. 네. 네. 이렇게 뭐 꼭 휴머노이드가 아니더라도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렇게 한국 전통 제조업 산업의 설비 투자랑 조금 동행하는 성향이 있어서 이런 설비 투자가 많아질수록 여기도 매출이 같이 오르는 구조이고요. LG전자랑 협업을 하면서 일단 매출 기반은 안정적이고 지난 1분기 매출도 아까보다는 규모가 훨씬 큰데 141억으로 네. 무난한 흐름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네. 매출도 무난한 흐름을 좀 보였다. 예, 이렇게 말씀 주셨고 마지막으로 그럼 또 언급 주신 게 큐렉소입니다. 여기는 좀 다른 방향이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어떤 기업이죠? 큐렉소는 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정형외과 전문 의료 로봇 의료 로봇. 네, 기업입니다. 예. 무릎 인공관절 수술 로봇인 아. 큐비스 조인트라는 로봇을 자체 개발해서 상용화한 그렇군요. 기업인데요. 네. 현재 미국, 뭐 인도, 중동 이렇게 수출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1분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40%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아하. 뭐 AI 기반 제어 기술, 정밀 센서 기술 이렇게 기술력이 뒷받침돼 있고요. 예.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한 상태에서 이런 의료 로봇의 수요가 좀 빠르게 증가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의료 시대에 이런 기술이 더 필수가 되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구독자분들이 이쯤에서 이제 질문을 던져주시겠죠. 저희 지금 우리 또 포추님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다면 그저께 논문을 보다가 집단 지성의 힘이라고 봤는데 주토피아 기자단이 생각났대요. 그러면서 지금 요 하연 기자의 로드맵이 아주 좋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또 이렇게 응원의 말씀을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해주셔야 돼요. 지금이 투자 적기일지 이곳에 대한 하연 기자의 아마 관점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또 말씀 나눠주시겠어요? 네네. 이렇게 중간에 댓글 달아주시는 네, 게 저요. 엄청 감동적이네요. 이게 정말 이렇게 또 저희를 애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렇죠. 이 진심이 네. 그대로 느껴져서 포츠님 저 잘했죠?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근데 늘 너무나 성실히 해주는 신하연 기자여서 이렇게 또 얘기한 거를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찌됐든 잠시 제가 각설을 하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구독자분들의 질문 지금이 이제 그러면 투자를 하려면 어떤 걸 봐야 돼요? 어떻게 바라보면 됩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주신다면요? 네. 네. 일단 증권가에서는 지금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올해 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지분 투자 그 소식에 급등하고 네.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그 뒤로 뭐 유일이라든지 로보티즈라든지 계속 주가가 잘 가고 있고 네. 이제 단기 급등 후에 박스권 조정이 이제 좀 끝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테마로 같이 떴다 이런 것보다는 기술력이 검증돼 있고 매출이 확실히 가시화될 수 있는 기업 위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온기가 이 바깥으로 그 2차 부품 소재로까지 온기가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검증된 기업 위주로 이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이제 우리 신한 기자가 또 특징이 있어요. 약간 삼박자 맞는 종목을 좋아해요. 원전대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이제 로봇의 삼박자를 잘 맞춰가면서 가져온 건데 오늘의 삼박자는 정책, 수요, 기술력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정리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주신다면요. 네. 그 로봇 시장이 이제 AI 기술 발전 하고 자동화 수요 이런 공장 자동화하는 이런 두 가지가
그 환경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 좀 성장이 전망되는 건데요. 네. 올해 글로벌 로봇 시장이 122조 원, 그러니까 900억 달러 규모로 추정이 되는데 요게 2034년 한 9년 뒤에는 519조 원, 3,825억 달러까지 성장할 거다. 요런 예측이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 삼박자로 생각해 보면 이재명 정부 정책이 일단 뒷받침되는 가운데 기술 내재화, 그러니까 기술력이 조금 확실하고 이런 시장 전반의 성장성이 담보가 돼 있다라는 측면을 보면 조금 더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로봇주 관련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틈새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로봇에 우리가 주식 관점에서, 주식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지 등등의 내용을 신하영 기자랑 함께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여러분께도 아마 유익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신하영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